안녕하세요.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아보자. 국방을 통해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 취지입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갖추자. 독자 핵무장론이라고 부르죠. 말을 들으면 첫 느낌이 어떠신가요? 핵무기를 갖추면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자부심이 솟아나오지 않나요? 이 주장과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자들이 2019년 12월에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패널 1988명을 상대로 핵무장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었는데요. 61%가 찬성, 39%는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찬성 응답자들한테 핵무장을 하면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다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려 58%가 핵무장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최초 질문에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했던 응답자들한테 핵무장을 하면 안보상 좋아지는 점을 설명해주고 의견을 다시 물었는데요. 그때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질문에는 핵무장 찬성이 우세하다가 전문가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에는 38% 대 62% 반대 우세로 뒤집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민들이 핵무장론에 솔깃했다가도 자세한 실상을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요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핵무장론을 활발히 띄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경원 후보가 핵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죠. 주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조건에서 북한한테 핵 보유를 인정해 줄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도 미국 핵무기, 이것을 확장 억제라고 부릅니다. 미국 핵무기에 의존할 게 아니다.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춰서 북한 위협에 맞서자,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은 핵무기 원료로 쓸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미리 확보하자고 주장합니다. 여차하면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자는 건데요. 당장 핵무기를 만들다가 국제 제재를 받으면 곤란하니까 차선책으로 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만 가자고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원자력 협정이 있는데요.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미국한테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서 관철해야 됩니다. 유용원 의원은 핵개발 잠재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궁화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죠. 언론 상황을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를 비롯해 몇몇 보수 신문이 핵무장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핵무장론에 진심인 것처럼 보이고요. 중앙일보는 핵무장은 성급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다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죠.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은 핵무장 쟁점에 대해 보도 분량이 적은데요. 분석이나 논평보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핵무장론이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볼까요? 북한이 몇 년 새 핵무력을 갖췄죠. 과거에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한국보다 열세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북한 위협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일부 논객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 연구원이 7월 9일에 발표한 보고서가 그런 예 가운데 하나죠. 미국이 확고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틈새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국내 핵무장론자들은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섣부른 핵무장론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섣부르게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 고립과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NPT, 국제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입니다. 이 조약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5나라한테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한테는 핵무기 보유를 금지합니다. 북한은 이 조약을 탈퇴하고 핵을 개발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북한처럼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최근에 핵무장론자들은 미국과 잘 협의하면 국제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미국 논객들이 한국의 핵보유 허용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진영이든 미국의 주류는 핵 확산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여전히 확고합니다. 미국이 눈 감아줄 거다?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미국 논객들의 발언도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 소리에서 미국 국방부를 취재하는 김동연 기자가 최근에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펜타곤 출입기자가 파헤친 미국의 본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한국인으로 미국 펜타곤 출입기자를 했다는 이력도 재미있습니다. 책을 보면 일부 미국 논객들이 한국의 핵보유 용인론을 펴는 데에는 미국한테 2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은 한국에 핵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은 한국에 쓸 돈과 인력을 아낄 수 있죠. 다음으로 미국한테는 역시 북한보다는 안보상 중국을 견제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자기네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도, 즉 자기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한국 역량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비확산 군축 특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이라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인물이 김동연 기자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국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핵무장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때와 비교해서 중국이 훨씬 광범위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2016, 2017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죠. 한미 당국은 북한 위협 억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위협하는 무기라면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중 외교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근근히 봉합했죠. 로버트 아인혼과 같은 인물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동아시아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1962년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자 미국은 3차 세계대전을 불사한다는 태세로 맞섰죠. 결국 소련은 미사일 배치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위협을 억제하려고 핵무장을 했다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와 적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안보가 훨씬 불안해집니다. 그런 행동을 왜 하나요? 앞에 소개한 책의 저자 김동연 씨는 한국인으로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미 국무부 산하 정부 방송 기자로 일합니다. 김 기자의 책을 보면 한국이 섣부르게 독자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적대 관계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핵무기를 당장 만들기보다는 원료만 확보해 두자고 주장하면서 사회운동을 제안했다고 아까 소개했죠. 이것을 위해서 무궁화 포럼 발대식도 했고요. 저는 핵무기가 아니라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이런 주장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도 원자력 산업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원자력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플루토늄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원자력 이용 권한과 기술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국제사회에 평화국가 노선을 더욱 확실히 천명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원자력을 군사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산업 목적으로만 이용하다는 목적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 지지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요.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핵무기 원료라도 확보해 두자고 한다면, 그래서 군사적 목적이 뻔히 드러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성 핵 강대국들이 우리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짙게 갖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으로는 얻을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를 갖췄는데 그 위협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 질문할 겁니다. 북한 위협은 당연히 철저하게 막아야죠. 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에는 핵으로만 맞설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원칙은 군사력 대응과 대화를 병행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를 볼까요? 이 나라들은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할 핵무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 믿지 않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대화 채널과 한 라인을 상시 가동합니다. 우발적 충돌이나 오판을 통해서 전쟁에 끌려가 들어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죠. 남북한은 군사력 대치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대화 채널은커녕 위기 회피를 위한 군사 한라인도 없습니다. 접경 지역 충돌을 막기 위한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을 정지시켰죠.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시급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정치적 대화가 어렵다면 군사 당국 간의 직통전화와 같은 한 라인이라도 빨리 복원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 때는 직통전화 통신선을 많이 가동했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가끔 일어나죠. 그때 직통전화를 걸어서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뭡니까? 단순한 실수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의도를 확인하고 사태를 수습했죠. 핵에는 핵으로만 맞설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기술 전문가로 시크프리트 해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라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맨해튼 프로젝트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연구소는 직원이 1만 명이 넘고요. 미국 안보 분야 기술 문제 대부분을 이곳에서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해커 박사는 이 연구소에서 몇십 년 일했고요. 그중 12년 동안 연구소 소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핵시설을 두루 방문한 경험이 있고요. 특히 소련이 해체될 때는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들이 했던 핵무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핵개발 종사자들이 다른 분야에 재취업하도록 돕는 작업을 이끌기도 했죠. 이쯤 되면 해커 박사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핵무기 전문가임을 알 수 있죠. 바로 그 해커 박사가 북한 초청을 받아 2004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북한 기술자, 외교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 핵 개발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이분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북한의 핵 개발 과정과 북한의 속내, 북미 간 핵 협상의 문제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 지식을 쌓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해커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 핵 문제 협상을 하는 기간에는 늘 핵 개발 속도를 늦췄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평화를 유지하려면 군사력 대응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제는 군사력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방지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연구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준 결과죠. 자료를 보면 세계 군사력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입니다. 한국 다음으로 6위는 영국, 7위는 일본, 8위는 튀르키예, 9위 파키스탄, 10위는 이탈리아가 차지했네요. 북한은 같은 기준으로 36위입니다. 이 연구기관은 국방 예산과 무기, 병력의 규모와 수준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일단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 위주로 취합하긴 합니다. 핵무기를 제외하더라도 군사력 비교에서 의미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강인 미군과 연합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군사력을 갖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도 방위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예비역 중장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신중치 못한 핵무장 주장은 국민들을 도리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인 이제 북한이 넘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설픈 도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타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증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분별한 핵무장 주장은 좀 더 숙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도균 전 사령관 이야기를 간추리면 우리 국방태세를 제대로 알면 독자 핵무장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부 정치인 주장처럼 독자 핵무장을 하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손해봅니다. 우리가 안보를 하는 목적은 평화와 경제, 번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핵무장으로는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